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워도 비난. 그러나 나는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는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와 연세는 누구를 향해 가 있을까? 민주당 대표 선거 이후에 연일 이재명 지지율 내려가라 라고 고사를 지내며 30%까지 내려가게 되면 회복의 길이 없다 라고 하면서 협박질을 해대는, 연일 협박을 하고 있죠. 김어준과 유시민.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자들의 유튜브 권력에 기생하여 연명해온 이 문바 정치가 조국을 옹립하려고 지랄을 떨면서 다시 민중을 배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타협하겠어요, 여러분. 예도가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해 오고 있잖아, 그죠?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갑니다. 민중을 배반한 세력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촛불혁명이 끝나니까 그 성과물을 자기들이 독식하고, 빛의 혁명이 끝나니까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에 또 나타나서 그 성과물을 처먹으려고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깨갱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잖아, 이 새끼들. 한번 헤쳐먹었으면 정말 그걸로도 민중의 역적 중에 역적인데, 그 역적질을 또 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예도가 올린 영상들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예도 선생님의 말씀이 백낙청 선생님의 말씀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온 분들 같아,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백낙청 선생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그죠? 민주진보 진영의 어른으로서 소중한 말씀이지만 예도는 이미 1년 전부터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평론을 해왔잖아. 특히 후기 마르크스주의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부상하고 있는 AI 기술 철학의 관점, 신유물론의 관점, 사변적 실제론의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살아있는 정치가 지금 세계의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벌써 100편 이상입니다. 이런 강의가.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분은 모르는 거예요. 백낙청 선생님과 괴를 같이 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사고하고 생각하며
자기의 길을 가는 모든 지성인들은 시대정신을 잃는 눈만 있어도 이재명이 어떤 인물인지, 민중을 배반한 세력이 누군지 그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반도의 분단 상황 안에서 서로 대립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점차적으로 통일을 모색하며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제적 양극화에 찢긴 이 민중들의 삶의 조건을 어루만지면서 변혁적 중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이 문파 정치는 민중을 배반했다 이거야, 한마디로. 예도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관통하면서 비판 이론을 전개해왔고, 21세기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신유물론 철학의 관점에서 이재명의 정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계속해서 피력해 왔잖아. 당연히 백낙청 선생님과 예도는 관점이 다르죠. 예도는 서양 철학자고 백낙청 선생님은 문학 비평가잖아, 그죠? 그러나 오랫동안 민주 진보 진영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 오셨죠. 이런 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존재론적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도는 또 예도의 길이 있잖아. 사실 여러분, 이런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 거시적인 세계적인 국제 정세를 함께 보면서 철학을 관통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보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50년 동안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만 알아도 세계 정치가 다르게 보입니다. 국제 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논하는 거랑 국내 안에서 이재명이 대단하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랑 수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 사고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며 시대 정신을 읽고 역사의식을 가진 자라면 문파 정치가 왜 실패했는지, 왜 민중을 배반했는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 이재명은 왜 세계적 지도자로서 탁월한 정치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AI 기술 패권에서 AI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정치를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다 압니다, 여러분. 사실 민주진보 진영에는 백낙천 선생님 이외에도 도울 선생님도 있잖아. 도울 선생님은 이재명 대통령을 해겔의 역사 철학에 비유하면서 이재명을 세계사적 개인의 반열까지 올려놨잖아, 그죠? 시대 정신을 보는 지성인이라면 누구든 이런 사유를 알 수 있어. 마르크스주의가 15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죠?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 이런 시대 정신을 알지 못하고 백날 이재명은 대단한 지도자야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도 TV는 또 예도 TV만의 길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슬라보의 지적을 많이 이야기했고, 알랭 바디우, 랑시에르, 라클라우와 무페, 네그리와 하트 등등 이런 비판 이론에 근거하여 오늘날 AI 기술 자본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유물론 철학까지 접목하여 이재명 정치를 말하는 게 예도잖아, 그죠? 예도 TV는 또 나름의 길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AI 빅테크 CEO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알렉스 카프, 일론 머스크, 샘 올트만, 전부 다가 보편적 기본 소득을 말하고요. AI 기술은 인류 보편으로 돌려져야 된다라고 말해, 여러분. AI 기술을 통한 성장은 인류 보편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돼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 21세기 마르크스가 돌아오고 있어. 네오 캐머럴리즘을 말하는 시대야. AI 빅테크 CEO와 국가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과 미국 중심의 AI 기술 패권에서 뒤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예요. 구좌파들은, 응시행 레짐의 좌파들은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나가면 정경유착이라 그랬잖아.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철학이 없는 비평은 우물 안의 개구리로서 정신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전에, 그죠? 황석영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도 백낙청 선생님 못지않은 진보 진영의 어른이잖아. 온 세계 각국의 민중들이 연대하여 이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K민주주의는 여기에 모범이 돼야 된다. 민중의 지도자로서 황석영 선생님은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클래스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죠? 민주 진보 진영의 어른들,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사유할 줄 아는 지성인들은 이재명이 누군지, 이재명의 국민 주권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결국 민중을 배반하지 않고 AI 기술 패권에서 얻은 그 성장을 어떻게 골고루 분배할 것인지, 이게 오늘날의 진보 좌파의 사유잖아, 그죠? 구좌파 시대와 같이 대기업, 노동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2010년 이후로 그런 담론은 시대착오적인 담론이 됐어. 트럼프 현상과 더불어서, 여러분. 트럼프 현상이 왜 나타났어? 트럼프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온 세계를 이렇게 카오스로 만들 수 있었을까? 거기엔 좌파의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인권을 말하고 정체성 정치를 말하며 불평등을 보다 더 평등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입으로는 떠들어댔지만은, 특히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그러나 정작
민중들의 삶은 돌보지 못한 거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서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슬라보의 지적이 주장해왔던 말이 진리로 증명되는 거죠. 그죠? 결국 이 문제에 천착하여 성공하는 지도자만이 좌파든 우파든 민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디지털에서 AI로 가는 이 여정은 거죠. 문명이 변화하는 여정이야. 그 변화의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경유착 이런 소리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기업과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문명의 변화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커티스 야빈과 후기 닉랜드가 주장하는 네오 캐머럴리즘이잖아. 지금 이대로 가고 있어요. 중국은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공산당 체제 아래에서 AI 기술 문명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지만 각국은 이제 자국의 이득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래서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 제국주의가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잖아, 그죠? 민주주의의 자유평등의 명제를 배신하지 않고 거기에 근거하여 K민주주의에 근거하여 AI 기술의 문명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정치잖아. 세계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행보는 정말 탁월한 외교를 벌어.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정치. 지난 1년 동안의 행보만으로 이재명 효과는 수천조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그 결과물은 엄청났잖아. 대한민국의 수출 지수가 세계 3, 4위권입니다. 지금 여러분. AI 빅테크 기업들에 근거한 수치기는 하지만 시대를 보면서 정치는 변화에 가야 되는 거잖아. 과거에 머물러서 진보 좌파는 이렇게 해야 돼. 낡아 빠진 거죠, 그죠? 이 변화를 읽지 못하고 터줏대감처럼 진영에 앉아서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대가리에 등근 없는. 독특하게도 대한민국의 민주진보 진영에서 자유평등의 명제는 이자들에 의하여 노무현이 돼버렸어. 김어준과 유시민에 의하여 15년 이상 동안 진보 진영의 가장 중요한 명제인 자유평등의 명제는 노무현 정신이 돼버렸어. 국민 주권을 팔아 노무현에게 투사하고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를 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썩어 빠진 정치가 계속돼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아는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도자, 민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민중을 배반하지 않는
살아있는 정치를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일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민중을 배반한 문파 정치, 자기 조국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이 썩어 빠진 세력과 타협하겠어? 이재명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율 MBS 조사, 김어준과 유시민은 울겠지만 50%로 올라갔어. 내려가기는커녕 여러분. 지난주보다 1% 올라가서 50%가 됐어. 지난 10일 동안 보여준 새로운 당대표 김민석의 행보를 봐봐. 정청래가 1년 동안 해놓은 일보다 이 10일 동안의 일이 더 많아요.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하여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대통령과 당대표, 곧 성과물로 나타나겠죠. 지지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김어준, 유시민이 아무리 고사를 지내도 딴지 할배와 같은 저지능 국민들과 시민들을 군중화하여 가스라이팅하여 선동질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실패의 조짐이 보이잖아, 그죠? 끝났습니다, 이 자들은 이제.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갑니다. 결코 민중을 배반한 정치 세력과는 이재명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이 월드클래스라는 거예요.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이제 진보 좌파의 과제는 기술과 자본이 접목한 이 자본주의 가속주의를 인정하면서 그 가속주의의 극지점에서 탈영토화될 때 민중을 위한 분배를 생각한다는 거잖아. 이재명이 딱 정통 진보 좌파의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좌파라고 하는 자들은 이 AI 기술 자본주의의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진한 좌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네거리와 같이 그냥 저항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술과 자본이 접목된 AI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인정하고 가속주의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재분배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고 있어. 앞으로는 노동주, 노동자 개념도 없어집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지금 2030 청년들 지금 40대 초중반까지도 그죠. 집에서 노는 사람들 많아.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와 빅테크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문명의 변화에 대비하는 시대인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나누어 주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 노동이 없어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주, 노동자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직업 자체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죠? 시대가 변하면
진보 좌파의 이데올로기 역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었든 오늘날은 마르크스의 그 유령을 AI 빅테크 CEO들이 직접 말합니다, 여러분. 민중의 빵을 어떻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시대가 완전 달라졌어, 지금. 응?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든 CEO들, 같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명의 대전환기에 민중의 빵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재명은 이미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사회에 대한 거대한 그림도 갖고 있어. 이제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거예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잠깐 내려가는 지지율, 김어준, 유시민 같은 자가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문파 정치의 부활을 꿈꾸며 이재명을 백날 협박해도 속아 웃을 일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지난 한 해는 외교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일반 국민, 민중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정치에 올인할 거예요. 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그 효력이 10일 만에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 당대표 하나 바뀌니까, 그죠? 이재명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